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19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748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83% 이상 하락합니다. 217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2%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8,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4,4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8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12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향후 5년간 4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주에는 13만 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엘리엇이 공개한 현대차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투자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 절하한 게 알려지면서 이틀째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지만 어제 이 하락장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어제 1% 상승에 이어서 추가 상승하면서 20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포스코를 제치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0.8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8위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3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오늘 9위권 예상되고 있고요. 26만 1,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0위에는 여전히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 조정 나옵니다. 13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이 여전히 11위에 자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 이상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현대차와 함께 3% 이상 하락했는데 오늘 2% 가깝게 하락합니다. 20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46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기관이 5거래 연속 그리고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대거 매수세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7만 8,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에는 여전히 CJ ENM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도 어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0.41% 상승하면서 29만 2천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캠때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6만 7,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대웅제약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등세 보였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7만 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1%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2,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6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기아차인데요. 미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2월달 전체적인 판매량은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발표였지만 현대기아차는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2월달에 4.3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7%라는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0.3%가 증가한 3.1에서 3.4%로 증가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현대차와는 달리 리오나 옵티마 같은 세단의 판매량 감소가 최소화되었습니다. 현대차는 21% 세단 감소가 있었는데요. 동사는 2.6%에서 방어를 했고요. 반면에 SUV 부분에서 소울이나 스포티지, 소렌토 등의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무려 11% SUV 판매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세단보다는 SUV 판매량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현대차 역시 세단은 21% 감소를 했지만 그 이상을 SUV에서 만회를 한 그런 모습이었고, 제네시스 G70이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세단은 소폭 감소, 반면에 SUV는 굉장히 큰 증가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2월달 판매량에 나타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장 최근에 발표한 텔루라이드, 이 텔루라이드는 국내 출시가 안 되는 모델이고 미국 전용 모델인데요. 대형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5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3월달 지표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35,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3,000원, 손절 라인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8일에 주셨던 하츠 4%, 그리고 26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뉴트리 6.64%, 뉴로스 6.18%, 그리고 서울옥션 1.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월 22일에 주셨던 셀루메드 2.82%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혜민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하츠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뉴로스, 그리고 3위에는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M게임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하나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9%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한미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나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는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2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0.35%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반정민 서장의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고요. 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5.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3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보이면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EXT가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3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2월 12일에 하나제약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9%가 넘었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더욱더? 네.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3만 원 부분까지 이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제약은 이제 신규 마취제 레미마졸람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추천해드린 바 있는데 지난 2월 28일에 신규 마취제 레미마졸람 이제 국내 임상 3상 마무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제약은 2017년 이 식약처로부터 레미마졸람의 임상 시험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전신 마취가 예정된 수술 환자 중 이제 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미마졸람은 이제 전신 마취제 요구되는 이상적인 이제 기준이 신속한 마취 작용과 이제 마취 중단 후 빠른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순환기 및 이제 호흡기에 대한 이제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이 호흡업체 등의 부작용 발생 시 투여 가능한 이제 기량제가 있으면 부합되는 마취제로 이 국내 3상에서 이제 효능과 안정성을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레미마졸렘은 이제 20년 만에 출시된 글로벌 이제 마취제 신약으로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존 체제 이제 시장을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언급해드렸던 동사는 이제 마취제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성이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 성장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 만큼 기존 목표가 3만 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강성환 팀장님이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갖고 좀 출연하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 전략은 거의 이제 단기 실적 가치 투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기 가치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하는 투자 모토는 일단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이런 가치관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님, 오늘장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섹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장 이제 시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결렬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 달 27일에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와 또 시진핑이 이제 서명한 150페이지 이제 무역 합의 최종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된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주로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과 결렬된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제 군사 충돌의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또 한교안청지 테마주 그리고 주말 미세먼지 관련 이 테마주까지 함께 보시면 충분히 이제 장중에도 많이 안정적인 이제 종목들 선정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219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MSCI 신흥시장 지수 내에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가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좀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또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로 시장의 관심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5위권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8,8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만 원 선 이탈했고요. LG화학도 오늘 0.65%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현대차 3%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6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1% 가까운 추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12만 1,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4%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7만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 여전히 8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이제 네이버가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볼 수 있고요.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합니다. 0.7% 상승하면서 13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1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10위권까지 내려오면서 0.57% 다시 한번 하락세 보여줍니다. 26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8% 하락하면서 약 2분 만에 10포인트 빠졌습니다. 2180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0.17%의 약보합권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74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어제 상승했던 만큼 오늘 조금씩 조정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4% 빠지고요. 신라젠도 0.5% 빠집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CJENM은 오늘 다시 한번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3만 1,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67,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1% 이상 상승하는데요. 대웅제약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분쟁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걷어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7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1% 빠집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조금씩 회복하는데 어제 7%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16만 9,1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코롱디슈진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1,9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민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안내드릴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디지캡은 이제 디지털 방송 콘텐츠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 공급업체인데요.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분야에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국내 UHD 방송 솔루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방송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주요 제품 케이블 TV나 IPTV 등의 이제 유료 방송 서비스 이제 가입자에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제 수신을 제한하는 CAS 솔루션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한 이제 플랫폼과 단말기에서 콘텐츠 이용을 이제 지원하는 엔스크린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솔루션 등의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이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보호 솔루션이 이제 70% 이상 이제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송 솔루션이 이제 등이 이제 기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디지캡 같은 경우에 디지털 방송 컨텐츠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고 편집과 배포가 용이하면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동사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이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경쟁력을 이제 향후 신규 이제 고객사 이제 유치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국내 이제 UHD 방송을 17년 이제 5월 세계 최초로 송출되기 시작해 이 21년까지 전국으로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역시 2020년부터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UHD 방송 솔루션 시장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UHD 이 방송 솔루션 시장 확대가 이 동사의 실적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사는 신사업 이제 ATSC 3.0 기반 이 동적 이제 맞춤형 광고 메커니즘 기술, 그리고 광고 추천 시스템, 또 시청자 형태 이 정보 수집 시스템 등의 신규 연구 개발을 통해 이 기존 이제 장비 판매 중심의 단면 사업 플랫폼에서 광고주와 방송사와 간의 맞춤형 다면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량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이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됨에 따라 커넥티드 카에 이제 대한 채택되는 차량용 통신 모듈, 이제 텔레메틱스라 하죠. 그리고 이제 폰 커넥티비, 그리고 이제 HMI와 같은 이제 차량용 IoT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 커넥티드 카 보안 이제 안착된다면 추가적으로 성과를 이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수급을 봤을 때 2월 중순 이후부터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18년 이제 9월 이전의 상장 이후 이 하락세를 연이어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야 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 추세를 전환한 만큼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500원에서 6,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이제 제조업체인데요. 동사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 브랜드 인지도 2위의 스마트 액세서리 기업으로 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제 있고, 또 특히 이제 김부겸 장관의 인맥주로 이제 분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보조 배터리 이제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 액세서리 이제 기업이고, 보조 배터리의 이제 매출 비중은 68%, 이외에도 뭐 이어폰이나 스피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매출 이제 원인은 보조 배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배터리 이제 일체형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되는 시점부터 이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이제 증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2014년 상반기 이제 출시하여서 케이블 일체형, 슬림형, 그리고 디자인을 앞세워 출시와 함께 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는 샤오미를 제외하고 이제 국내 브랜드로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보조 배터리 브랜드인 이 코끼리라는 브랜드로 이제 충전기, 또 보조 배터리, 또 스피커, 선풍기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18년도에 종합 브랜드 2위까지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3년부터 이제 5년간 매출이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였고, 현재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단가 하락의 성장세가 살짝 둔화된 모습이지만 신성장 개척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회사 코끼리닷컴의 온라인 코끼리 파트너스 이제 통한 이제 B2C 유통 사업을 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코끼리닷컴의 온라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따라 판촉 등의 주업으로 이제 수행하는 전문 딜러를 위한 P2B 이제 물을 이제 운영하여 이에 이제 적합한 상품을 확대 런칭할 계획이며, 그리고 기존의 배터리나 충전기에서 확장성을 갖고 판촉 선호 상품의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또한 이제 스마트 기기의 사용자 편의성이 이제 높은 액세서리와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가습기나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제품에 있어 추진하여 회사가 궁극적으로 코끼리 브랜드 위주의 생태계 확보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마트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적층형 보조 배터리 스피커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타 이제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요소로 이제 동사의 사회이사가 이 김부겸 장관과 서울대 동기 동문으로 추후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청와대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이제 장관의 이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이 18년 상장 이후 이제 하락하여 이제 공모가를 이탈했으나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함께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이제 하반기 신규 상장주인 만큼 물론 매물이 이제 두텁지 않아서 이제 모멘텀 부각 시 빠른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이제 MI텍입니다. 이 MI텍 같은 경우에는 비혈관용 스텐트와 그리고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18년 실적 이제 성장과 신사업 사업 다각화를 통한 추가 이제 성장 동력 이제 확보를 줄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비혈관 스텐트 분야에서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특히 이제 이 MI텍이 이제 스텐트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고 그리고 대장 이제 스텐트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어 이제 독보적인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에서도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혈관 스텐트를 세계 60여국이 이제 수출하며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시장에서 탑 5위를 이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 7개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해 뭐 각각 올림푸스사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사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 해외 성장 매출 이제 3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국내 시장의 신규 거래처를 이제 확보 노력으로 18년도에서는 이제 뭐 매출액 31%, 또 영업이익은 175% 이제 증가하는 실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제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비혈관 스텐트뿐만 아니라 뭐 비뇨기과, 뭐 세석기 시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뇨기과 세석기 이제 시장 국내 1위 입지를 유지하며 또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미용 장비 및 이제 헬스케어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개발한 제품은 전기적 뭐 저주파를 이용한 개인용 이제 저주파 자극기, 또 개인용 EMS 그리고 EMS 수트 시스템 뭐 등이 있으며 미용에 특화된 이제 미용 장비 개발을 통해 피부 미용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이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혈당 측정기까지 업을 이제 확장한다는 공시하였고 또 이를 위해 이제 M&A 단행까지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개인용 혈당 측정기와 그리고 이제 검사지, 스마트폰 연동 제품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뭐 생산 시설까지 또 확보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사의 주가는 18년 이제 11월 상장 이후 2개월 동안에 공모가 4,500원 하회하고 공모가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이 큰 거래량 동반하며 또 공모가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가격대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 모멘텀의 부각 시 그리고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국 측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에서 6.5%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6.5%로 낮출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전망치대로 나왔고요. 중국 경제는 지난해는 6.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인데 이번 해는 이보다도 낮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은 신흥국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수요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성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첫 번째 종목은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인데 이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인 동사는 이 KB3호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2015년 10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생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시장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응용 기술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8년간 미국과 일본 의료시장에 병원용 화장품 공급을 통해 총 $700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이슈로는 2월 8일 골다공증 예방 치료 조성물 특허 취득에 상승하고 1월 24일 줄기세포 관련주로 상승했으며 8월 7일엔
화장품 매출 증대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 이슈를 보면 이 기업이 다방면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사회 방향, 미중, 무역 부쟁 같은 사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긴 한데 17년도 이후로 18년도 적자, 19년도 적자가 예상되어 차후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이 종목이 연구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화장품, 탈모, 줄기세포 같은 굵직한 테마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차트 모습이 중요한 자리에 잡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목 추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으나 단기적, 중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시점으로는 단기 또는 중기 보유를 추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엔 기업의 재무가 안전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의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 아무래도 여러 이슈와 수혜에 관련되고 바이오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다 보니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18년도 4월 중국 인바운드 증가 기대감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하락을 거듭해 12월 26일 바닥권을 찍고 1월 12일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며 1월 29일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1월 22일 이후 상승 삼각형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다시 거리를 좁히며 만난 점 등이 종목 선택의 이유가 됐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이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그러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가의 방향은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매수가 6,460원, 목표가 7,650원, 손절가 5,850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페노션을 선택했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업종입니다. 해운업종은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자 중국 관련주로서 세계 해상 물동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이 말은 현재 증시를 압박했던 요인들이 하나둘 약해지고 있는 이 시점, 미중 무역 분쟁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도 파국을 맞이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더 협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비 매출액이 32%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3% 이상 증가하며 매출 및 이익이 상승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PS 같은 경우 매년 상승하고 있고 BPS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15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국의 펄프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실적 상승세가 더욱더 예상됩니다. 또 이제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정적이며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기에 추천하게 되었고 이제 PER 같은 경우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운업종 특성상 적자 기업이 많아 비교가 불가하지만 업종 대비 PER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종목 자체가 다른 해운 종목에 비해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삼각수렴에 이르고 있고 21일 역마치형 캔들 이후 주가가 반전을 이루고 있어 5일선과 21선이 가까워지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됩니다. 매수가는 4,350원, 목표가 6,800원, 손절가는 4,050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추천한 게 이제 인디에프거든요. 인디에프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은 간단한 분석을 해보자면 패션 업체거든요. 패션 업체하고 종속회사로 나산 시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 같은 것들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남북경협주 테마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디에프가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죠.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금강산 관광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주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 인디에프의 주가가 따라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급락한 대북 경제 협력 관련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단기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북미 양국이 여전히 서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북미 정상회담은 이어질 것이고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역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종목 자체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기도 하고 남북 경협 수혜주의 대장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의 진척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재무구조의 개선은 당연하고 향후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매도 시점으로는 단기 또는 중기 보유를 추천합니다. 남북 경협에 있어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말의 반대로는 그로 인한 대가, 즉 손실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1월 1일 개성공단 가동 및 금광산 관광 재개연급의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며 장대 양봉을 기록, 24일까지 꾸준한 기대감과 동반적으로 상승했지만 29일 하락 이태형 캔들과 함께 주가가 이내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며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후에 28일 결례 소식에 장대 음봉을 그려주며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3월 4일 트럼프의 새로운 협상안 제식 소식과 함께 소폭 상승 지지선에 안착해서 매도 거래세가 점차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기간을 제외한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고 있어 향후 주가의 방향은 기간의 매수세로 바뀔 때 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2,250원, 목표가는 2,950원, 손절가는 2,05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프로스테믹스, 페노션 그리고 인디F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이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와 MOU를 체결하고 이 3사가 함께 스마트홈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혜민 연구원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특징주로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HDC 계열사와 이 스마트홈 이제 기술 개발 MOU 체결 소식에 이제 모습을 보이다 금일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카카오가 HDC 현대산업개발과 HDC 아이컨트롤스와 함께 이제 MOU 체결하고 3사가 함께 스마트홈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설 이제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카카오는 2017년 이제 포스코 건설, GS 건설과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이제 AI 기술과 스마트홈 영역의 접점을 구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선보인 스마트홈 플랫폼 이제 카카오홈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이제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최근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택시라는 택시 업계 이제 갈등으로 인한 이제 카카오 이제 카풀 서비스 중단, 그리고 이 비용 증가로 인한 이제 수익성 이제 악화 우려로 주가가 약간 약세를 좀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성장 이제 모멘텀이 확인된 강구와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뭐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지 등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인터넷 은행이나 또 이제 카카오 증권 등 이 새로운 사업들이 성장기 진입이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이 또 기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갈수록 동사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사상 첫 5일 연속 비상 조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위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닉스는 이제 내구 소비재 산업을 하는 종목이지만 미세먼지 대란에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하신 듯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게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하지만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주 위주로 쏠리고 있는데 위닉스의 재물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EPS, BPS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순히 미세먼지로 인한 급상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3월 4일날 이제 뭐 캔들을 보시면 이제 아랫꼬리가 달렸지만 지지선에 안착을 하고 매수세의 거래량이 양봉을 띄면서 거래 물량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선 단순히 지금 이 종목이 미세먼지라는 수혜를 입고 이때 상승을 멈추지 않고 단기 고점인 17,400원을 돌파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인데요. 어제 연중 고점을 뚫었습니다. 안혜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성장 성장의 이제 전망의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금일은 약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동사 이제 자회사 이제 아큐시네타가 4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하했지만 이제 아큐시네트의 제외 필라 브랜드 자체 영업이익이 200% 이상 이제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서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사라진 데 따른 이제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업이 이제 신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 및 이제 미주권 실적 이제 성장이 뚜렷하면서 이 로열티 수입 등 이제 중국 판매량이 이제 증가로 올해 역시 이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체 매출액과 또 이익의 이제 80%가 이제 달러화로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이제 수혜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기관과 또 외국인 이제 매수세가 이제 이어져 주가가 추가로 이제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성장성을 확인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거의 68,000원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네, 이제 이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목표가는 한 6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앞으로 특히 이 지금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면서 기관과 또 외국인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만큼 성장도 200%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목표가는 한 65,000원 제시해드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한 52,000원 정도 떨어진다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방안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이 공모가가 48,000원인데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강성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말해주신 듯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그 공모가 비해 이제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0% 이상을 상승한 이유가 실적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108%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서 말한 듯이 이제 무역 경제 이제 전체 세계적인 그 분쟁들이 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수출과 수요 증가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소형 2차 전지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기대돼서 네. 앞으로 이제 주가도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장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6만 원대까지 6만 9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네. 고가가 6만 4,500원이었거든요. 네네. 계속 이렇게 하향세가 이어질까요? 예,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네. 매수세가 지금 이제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공모 때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IC투자그룹 이용훈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2월 22일에 첨보 추천해 주셨는데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도 이제 추천 이후 지금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첨보의 핵심 전해질 3종이 이제 2차 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고, 저온에서도 배터리 방전율을 낮출 수 있어서 기존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공모자금 대부분을 2차 전지 특화 증설을 위한 건축 및 설비 투자에 이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이제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2020년까지 총 이제 685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인 반도체, 신제품용 라인 투자 100억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차 전지 전해질 소재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 시장 확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 기관과 외인,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정상 JLS라는 종목입니다. 정상 JLS는 이제 1986년 대치동에서 설립된 정상어학원의 시초인데요. 초중고 영어교육어학원과 수학학원, 조기유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매출 기준이 어린이 영어교육 브랜드 체스가 36%, 중동 영어교육 에이스가 18%, 교재 매출이 17%, 온라인 매출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작년 11월에 출시한 카카오키즈 잉글리시가 신성장 동력인데요. 학원 사업 위주로 성장 이후 정상 JLS가 이제 카카오 키즈 채널을 활용해서 영유아 교육 시장을 진입하는데요. 이제 카카오 키즈는 카카오가 2016년 블루핀의 키즈월드를 좀 인수해서 2017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유아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영어교육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정상학원과 손을 잡았고, 정상 JLS는 이제 매출 일부를 로열티를 이제 카카오에게 지불합니다. 아직 출시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가입자 수는 200명에 불과하지만 카카오 키즈 채널의 경쟁력과 정상학원의 콘텐츠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키즈 채널은 3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설명드린 것처럼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정상학원과 협력 중입니다. 검증된 영어 콘텐츠에 카카오 캐릭터를 입혔고, 이제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이 소문을 타고 점진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현재 4월에 홈쇼핑에 카카오 키즈 잉글리시를 방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가 배당률이 또 6% 정도가 넘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6,80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C투자그룹 이용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하락세 이어갑니다. 21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80선에서 출발했다가요. 9시 19분경에는 76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그리고 매도폭도 큽니다. 기관은 6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는 좀 흐름을 달리하는데요. 삼성전자 다시 상승 전환됐습니다. 0.5% 상승하면서 45,100원대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 하락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7% 하락하면서 69,600원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4위에는 LG화학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5위에 여전히 셀트리온 지켜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21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여전히 6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하는데요. 1.6%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12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세 이어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전히 8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어제 강세 띄었는데 오늘 조금씩 조정 나옵니다. 1% 하락하면서 3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9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선에서 출발했었는데 26만 원 선 깨졌고요. 네이버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 3%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오고요. 1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25%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4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의 저점입니다. 9시 2분경에 746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요. 9시 34분경에 이 30분 만에 약 4포인트 올렸습니다. 7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과 수급이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만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이 25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초반과 좀 흐름을 달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72,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2% 추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이틀 만에 7% 이상 상승을 하는 셈인데요. 이제 8만 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고요. CJENM 오늘 1% 하락합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29만 9,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캔드 오늘 4% 급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0.43% 그리고 메디톡스가 1.6%의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10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2계단 올랐고요. 현재 3%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42,650원에 흘러가고 있고 9위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는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9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7% 이상 빠졌고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11위권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은 1% 이상 상승하면서 6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2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2월 12일에 크리스탈 추천해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전일전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8%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탈 같은 경우 오늘도 한 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약 후보 물질이랑 재료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한 24,000원대까지는 좀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 보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종목 역시 제약 바이오 중에 한 종목 좀 골라봤는데요.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AACR 이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그 암 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제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2월 달이죠. 초록이 공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MWC나 CES 이쪽이 이제 뭐 신제품, 새로운 IT 기기를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학회 쪽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이런 부분들을 공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있는 부분들이어서 3월 달 내내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이랑 수급적인 측면이 몰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나 이제 그 남북경협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데이 트레이더들 수급 자금들이 이쪽으로 거의 다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삼진제약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퍼스트 제네릭을 통해서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진제약 자체만 놓고 보면은 순환기계 이 제네릭 사업에 이제 강점을 지닌 중견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서 이제 퍼스트 제네릭을 통해서 견조한 실적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간판 ETC, 플레리스, 이 항혈전제 이게 이제 플라빅스의 퍼스트 제네릭인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클로피도그렐 이 성분 제네릭 시장에서 MS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이 500억 원대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진제약이 시총이 한 6천억 원 정도니까 거의 매출의 10%를 이 플레리스가 담당을 하고 있고 MS를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OPM이 한 20% 이상 나오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수익성도 좋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로피도그렐 성분, 요 항혈전제, 요 부분들이 플레리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은 이제 완만한 증가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에 신제품 이제 프라닥사 계량 신약이랑 그다음에 뉴트린 이 뇌 대사 개선 그리고 뉴토인 치매 그리고 뉴세라템 이 뇌기능 개선 이 노인성 질환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향해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중장기 수혜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진전 이쪽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9개 이 후보 물질이랑 전임상 이게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개발 중인데 뭐 그중에는 표적항암제, 간암치료제, 치매치료제, 황관변성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가능성도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SA001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그 퍼스트 제네릭 쪽에 대한 그 이익률이랑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상황에서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 달에 64,00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던 건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같이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무조사 건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이제 노이즈가 좀 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경영 쇄신 전환의 기회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제 안 오른 종목들은 또 쳐다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의 스타트가 된 첫날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 움직인 제약바이오주다 그렇다라고 하면 힘이 없다라 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 좀 움직인 종목들이 하루 이틀 쉬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삼진제약 어제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5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신라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8만 원이었는데 오늘 8만 1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목표가 제시해드린 대로 왔으니까 매도가 가능한데요. 바이오주들, 신라젠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인상 3상에 관련되는 무용성 관련되는 평가가 상반기 중에 나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본 유치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 병역요법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이제 학회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신라젠이 진행하고 있는 택사배 관련되는 임상 결과 자체가 조금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중기적으로 한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좀 상승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라인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중기로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7만 5천 원 정도 익절가를 잡으시고 중기 대응도 가능해 보이니까 이 부분 참조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월달, 2월달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3월달 들면서 지난주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좀 합의가 실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입니다만 반대로 한국 시장에는 좀 수급상으로 좀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MSCI 이머징 마켓의 신흥국 시장에 이제 중국 A주가 편입 비율이 이제 5월달, 8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총합 20%까지 상향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중국 시장의 형태에서는 중국 A주의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어제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1월달, 2월달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차익 매도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새벽에 끝났던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파이널 스테이지다 이런 차원에서 좀 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400포인트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급락했던 부분이 12월 중순 이후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조정의 빌미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중 협상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달 중순 하순에 이제 열려지면 어느 정도 이제 제조의 어떤 소멸 어떤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급성으로 미증시도 빠졌고 국내 증시에도 전기전자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나 제약 섹터는 어제 올랐던 부분들이 3월달, 4월달에 3월 말에 있는 아마케 관련되는 부분, 4월달에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발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던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경영주들이 또 실망감을 좀 빠졌기 때문에 그 틈새로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형태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런 빠른 순환매가 힘드시다면 3월달은 특히나 결산기니까 개별주 좀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은 피하시고 대형주 쪽으로 많이 낙폭이 좀 가다하다면 그걸 좀 기다려서 매수하는 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 쪽에 좋은 제약주 쪽에 좀 이제 배팅하는 어떤 형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계속 이제 바이오주들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가지고 온 종목이 유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유틸렉스는 면역 항암제 개발의 선두주자인데요. 유틸렉스의 CEO를 맡고 계시는 건병세 대표님께서 포원비비 AITR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1989년도, 99년도에 각각에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면 보통 면역 감문 억제제를 많이 지금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개발은 면역 감문 활성제가 더 많이 스타트는 빨랐는데요. 상업화 시판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면역 감문 활성제가 억제제가 먼저 됐죠. CTLA4라든지 PD1, PDLA1을 이 물질들을 상용화해서 작년도에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병수 대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2005년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가 숙학이라고 하는 상을 받아서 거의 파이프라인의 이 기술 가치가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이 솔로몬 박정석 대표님께서 유틸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매수가를 11만 원으로 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박정석 대표님. 네,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연결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